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내가 일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갑자기 큰 돈이 뚝 떨어진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노력 없이 생긴 소득, 이른바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랑 증여세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한테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받게 된 거예요. 와, 진짜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 이거 세금은 어떡하지? 아니, 이 돈에 대체 무슨 세금이 또 어떻게 붙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속세, 다른 하나는 증여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둘 다 어떤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갈 때 부과된다는 점은 똑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들이 그냥 나라에서 돈 거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좀 더 공평하게 만들려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건데요. 조세의 공평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부가 특정 소수에게만 너무 쏠리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상속세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시죠? 맞습니다. 이 세금은 누군가의 삶이 마감된 후에 그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이름 그대로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하나, 사망이라는 사건이 세금의 스타트라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과세 기준이에요. 상속세는 상속인 한 명 한 명이 얼마 받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 거죠. 말하자면 가족 전체를 하나의 세금 단위로 보는 거예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50%! 이야,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상속세의 영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30억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려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재산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로 시작하지만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같이 쭉쭉 올라가서 결국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까지 적용되는 거죠. 이런 걸 누진세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자죠. 증여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세가 사망 후의 이야기였다면 증여세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이 오고 갈 때 이야기예요. 증여세는 말 그대로예요. 증여.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끼리 뭔가 공짜로 주고받을 때, 선물할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집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어떤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가는 모든 행위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상속세랑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딱 나타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보는 게 아니고요. 주고받은 개별 선물 하나하나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 세금은 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이 내는 거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고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줄 때마다 이거 증여세 내야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하. 다행히 증여세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공제라는 아주 고마운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딱 보시면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사이에서는 10년 동안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고요. 성인 자녀한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 한도를 잘 아는 게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그럼 1억 원을 한 번에 주지 말고 5천만 원씩 2년에 걸쳐서 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바로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가 이 합산과세 규칙입니다. 동일인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 재산은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쪼개기 증여 같은 편법은 통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판을 깔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상속세와 증여세,
한번 제대로 맞붙여서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정리해보죠. 도대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자,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점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타이밍. 상속세는 사망 후,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완전히 다르죠? 둘째, 과세 대상.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덩어리에 매기지만 증여세는 주고받은 개별 선불 건건마다 매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내느냐? 상속세는 상속인 그룹 전체가 함께 책임을 주는 거고요. 증여세는 선물을 딱 받은 사람, 개인이 내는 겁니다. 이 3가지 이것만 아시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을 꿰뚫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상속세, 증여세 2가지 제도를 같이 운영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면서 조세의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팀인 셈이죠. 만약 둘 중 하나만 있다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목적을 딱 2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다 줘버려서 상속세를 피하려는 시도를 증여세라는 그물로 막고, 둘째, 이렇게 노력 없이 얻은 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매겨서 사회 전체의 그 부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 2가지가 핵심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왜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인 부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